AI가 내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요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만약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게 로봇이 아니라면요. 오늘 우리 마음속 그 불안감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2018년 한국입니다. 혹시 이 로봇 소피아 기억나세요? 그때 이 소피아가 그냥 신기한 기계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는 하나의 사건, 그 중심에 있었거든요. 이게 참 기묘한 역설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한쪽에서는 로봇한테 명예시민권을 주자, 뭐 이런 미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각에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곁에 있는 진짜 사람, 그러니까 인간 난민이나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전치영 교수가 바로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한 겁니다. 아니, 로봇 권리를 말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사람의 권리라는 이 현실부터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냐? 이런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린 흔히 로봇이 우리를 대체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진짜 문제는 인간이 이 기술이라는 도구를 써서 다른 인간의 존재를 슬쩍 지워버리는 건 아닐까요? 이 로봇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인간 사이의 문제를 가려버리는 연막 같은 건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수수께끼를 풀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아주 오래된 철학 개념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소외라는 개념이에요. 지금부터 이 소외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을 한번 새로운 각도로 들여다볼게요. 이 개념은 저 멀리 산업혁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카를 마르크스가 말했던 노동소외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거대한 기계의 부품, 그냥 톱니바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만들긴 하는데 그게 내 것도 아니고 내일의 의미가 뭔지도 내가 정할 수 없는 상태. 바로 그런 거죠. 마르크스는 이 소외, 이 단절감을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첫째는 내가 만든 생산물로부터의 단절. 내가 조립한 스마트폰이지만 이건 내게 아니죠. 둘째, 노동 그 자체로부터의 단절.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내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잖아요. 셋째, 내 인간적인 본성으로부터의 단절. 창의성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매뉴얼대로만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단절. 곁에 있는 동료가 힘이 되는 동지가 아니라 이겨야 하는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거 19세기 공장 얘기인데 꼭 오늘날 우리 사무실 얘기 같지 않나요? 마르크스의 진단은 아주 명확했어요. 이건 기계 탓이 아니다 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그 기계랑 공장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걸 통제하는 이 시스템, 바로 자본주의 자체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내놓은 해법도 굉장히 급진적이었죠. 생산수단의 주인을 아예 바꿔버리자. 즉, 사회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번 크게 방향을 틉니다. 만약에 말이죠. 문제가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기술 그 자체가 누가 주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소외시킨다면 어떨까요? 20세기를 지나 21세기로 오면서 이 소외의 문제가 한 단계 더 진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이 생각의 흐름이 딱 보이죠. 마르크스가 소유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면 철학자 한스 요나스는 전혀 다른 곳을 봤어요. 그는 소유의 원인이 누가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그 자체일 수도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을 다 뜯어 고쳐도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소외, 바로 기술적 소외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요나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설령 우리 모두가 공장의 주인이 되는 완벽하게 공평한 사회가 와도 문제는 남을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버튼 하나 눌렀을 뿐인데 이게 저 멀리서 어떤 엄청난 결과를 낳는지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노동 대상과의 단절이죠. 또 내일이 이 거대한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동 의미와의 단절. 그리고 뭐랄까 평생 흙 한번 못 밟아보고 완전히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만 살게 되는 자연과의 단절. 이 모든 게 바로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차원의 소외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현대적인 소외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이야기는 한국의 한 교실로 갑니다. 거기엔 인키라는 이름을 가진 펭귄 모양의 로봇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화면의 대비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겉으로 보기엔 교실에서 귀여운 펭귄 로봇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아주 혁신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커튼 뒤 화면 너머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필리핀의 한 콜센터에서 헤드셋을 끼고 이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던 숙련된 노동자 한 분이 계셨던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건 기술이 인간을 대체한 게 아니에요. 기술이 한 인간의 노동, 그 존재 자체를 아주 교묘하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완벽한 기술적 소외의 예시입니다. 인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인간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쉽고 간단해 보이는 기술적인 해결책에 기대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은 더 어려운 사회적, 정치적 해법이 필요한데 말이죠. 여기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에 한국이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고통받았잖아요. 그때 정부가 인공광우 실험이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비평가들은 이걸 보고 현대판 기우제 아니냐 하고 비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기술적인 논쟁에 사람들의 관심을 쏠리게 만들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할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외교 문제나 산업구조 개편 같은 그런 어려운 정치적 사회적 논의는 슬쩍 피해가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기술로 어떻게든 통제하고 해결하려는 생각, 이 통제의 논리가 비단 정치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판 이론가의 나도르노와 호르카이머는 이 논리가 우리가 매일 즐기는 영화, 음악 같은 문화 영역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고 경고했어요. 이분들의 주장은 문화산업이 마치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듯이 문화를 똑같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기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흥행 공식에 딱 맞춘 속편, 또 나오는 리메이크, 알고리즘이 끝없이 추천해주는 비슷한 컨텐츠들. 어떠세요? 우리가 즐기는 문화라는 게 혹시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규격화된 상품들로만 채워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걸 수동적으로 소비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나왔던 이야기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근대의 계몽주의는 이성의 힘으로 자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간을 이 세계의 주인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생각,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그 끝없는 욕망, 아도르노가 이걸 도구적 이성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이 욕망이 오히려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우리 자신을 옥죄고 파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질문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AI가 내 일자리 뺏을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있는 거지? 라고 물어야 해요. 로봇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는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제는 뭔가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즉 공존을 고민해야 할 때인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기술을 무조건 쓰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이 엄청나게 강력한 기술이라는 도구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스 요나스가 말했던 것처럼 책임의 윤리를 가지고 기술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지배하려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관계로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든 이 기술들이 우리 사회의 속마음, 그 욕망과 한계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지금 그 거울은 과연 우리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